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예민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예민함의 정체를 모르면 평생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을 위한 5가지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함께 나눠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하루를 마칠 때면 온통 후회와 걱정뿐이었던 그 시절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 눈치, 며느리나 사위 눈치,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민함이 계속되면 정작 내 인생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 모임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되새기며 잠을 설치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아서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65세 되시는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민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예민함이 지나쳐서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과민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관계도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으며 컸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민함의 뿌리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면서 남은 관계라도 잃을까 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민함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느라 정작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잊어버립니다. 71세 되시는 한 남성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뭔지, 행복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인생도 계속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들이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개인화하지 않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모든 것을 자기와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적다고 합니다.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목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분이 인사도 없이 지나갔다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서 주변을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타인과 나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남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낍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좋지만 지나치면 자신이 소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식의 모든 선택을 내 탓으로 돌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기분까지 내가 다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지만 모든 걸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남의 짐까지 내가 다 지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감에서 나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는 놓치고 있습니다. 행복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하거나 예민해질 때 자기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 호흡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좋은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먼저 인사했다.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 처방전은 완벽주의를 내려놓기입니다. 예민한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라고요.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완벽해지려는 강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척하느라 지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58세 되시는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엄마보다 행복한 엄마가 좋아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5번째 처방전은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를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를 마시든,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이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조금씩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뭘 원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 3주 감정 관찰 일기. 지금부터 3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노트 한 장에 오늘 하루 예민했던 순간을 적는 겁니다. 1단계, 언제 예민했는지 기록하기. 오전 10시,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오후 3시, 친구 모임에서 내 말을 무시당한 것 같았을 때. 2단계,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기.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3단계, 다른 가능성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기. 며느리가 바빴을 수도 있다. 친구가 못 들었을 수도 있다. 4단계, 내가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았을지 적기.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그냥 다시 한번 말하면 되지. 이렇게 3주만 꾸준히 하면 자기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는지,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62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민해지는 순간이 오면 이것도 내 패턴이구나 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게 되더라고요. 그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셋째,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민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시켜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민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방향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남을 향하던 예민함을 나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도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넘어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